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이크를 조금 가깝게 대주시고요. 자, 민주당도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비상 상황이죠. 네, 어제도 광화문에서 10시 반까지 하고. 의총을 했었고요. 예, 몇몇 의원님들은 뭐 밤샘 농성도 하시고 단식도 하시고 네. 삭발도 하시고 지금 거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민주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후에 도보 행진까지 네, 국회에서 맞습니다. 네. 도보 행진까지 합니다. 광화문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의총 과정에서 이게 모아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의총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의원님? 상당히 무겁죠. 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의 이 분노를 끌어내고 어떻게 국민들을 이 단합을 해서 우리 네. 현재 그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아,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네. 똘똘 뭉쳐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런 내용을 고민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식하는 의원도 계시고 삭발하는 의원도 계시고 네. 또 어제 광화문에서 의총도 하고 또 오늘 또 도보 행진까지 하고 또 오늘 밤에도 똑같이 광장에 있게 되는데 제가 이 사안 자체가 이게 최장 평일을 기록을 하면서 네, 아직까지 맞습니다. 헌재가 판단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 불안하고 또 윤석열이 풀려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금 1분 1초가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잠도 네. 잘 못 자고 식사도 못 한다고 하십니다. 네. 저나 뭐 저희 가족들 역시도 정말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희망을 주고 어떻게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네. 고민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뭐 고발도 있었고 네.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제 이제 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 심우정 총장의 일단 사퇴를 먼저 이제 촉구를 했어요. 의원님도 함께 이제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심우정 총장의 이 기자들 만나서 한 발언, 뭐 소신 얘기도 하고 이거는 나중에 본재판에서 다뤄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즉시항고 안 한 뭐 정당을 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심우정 총장의 이 뻔뻔한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의 뭐 윤석열 2라고 볼 수 있죠. 윤석열 그게 2? 무슨 구속기간이나 구속 그 취소를 관련해서 본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재판은 내란죄를 범했냐 안 범했냐, 내란죄의 그 범행 정도가 어떻게 되냐 이런 네. 것을 다투는 재판인데 거기서 구속 취소를 다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법 기술자의 발언이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발언인 거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발언이고 예. 오히려 그 구속 취소를 다투려고 했으면 즉시 항고를 하고 네. 지금 뭐 항고까지도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보통 항고도 안 한다 그러고.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풀어주고 나서 자기들이 명분을 삼기 위해서 그냥 네. 하는 말밖에 안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온 국민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는 참 형사소송법을 비롯해가지고 뭐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법 전문가, 그러니까 그냥 법학을 전공한 그런 수준으로까지 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날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뭐 저도 처음 들어봤고 우리 국민들도 그랬어? 아니 법문에 분명 명확하게 날로 돼 있잖아요. 계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을 시간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뭐 제가 뭐 사법부를 비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이게 법이 과연 우리 온 국민에게 평등한가, 만인에게 평등한가, 정말 특정 소수, 네.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이렇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그런 게 과연 법이라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법부가 1심에서 그런 판단을 했으면 네. 우리 검찰 법 집행기관인 검찰로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그런 법 해석을 제대로 받는 게 그들의 의무이자 역할이자 사명인데 그런 네. 부분을 방기하고 이렇게 윤석열을 석방하고 풀어줬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 온 국민이 아마 분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요번 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에서도 동요가 좀 그러니까요.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글이 계속 올라오고 그 있더라고요. 글까지 올라오고 그게 다 언론에도 공개가 네. 되고 이 정도까지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거 보면 근데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더 큰 반발을 했어야겠죠. 근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검찰이 다 그런 반발도 없이 쥐죽은 듯이 숨죽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반발을 한 것을 보면 정말 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도 지금 알고 있는 거고
특히나 사법부 내에서도 예. 판사들까지도 지금 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기간 이제 10일 그걸 10일로 하지 말고 240시간으로 해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게 그럴 근데 거면은. 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 집행 기관인 그 검찰이나 사법부가 이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입법부가 왜 필요하고 헌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네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네. 날로 계산했다가 시간으로 계산했다가 뭐 분으로 계산했다가 다음에는 뭐 초까지 계산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완전 흐트러지는 것이고 법이 왜 우리 필요합니까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어떻게 법을 신뢰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판사도 이 직위원 부장판사도 뭐라고 이번에 또 하고 있냐면 그동안 구속기간 기준은 쟁점이 안 됐지만 윤석열 이제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재판부 판단이 절대 옳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지금 이제 와서? 아니 그냥 그것도 핑계를 대려고 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이런 쟁점이 없었던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지만 제가 10년 이상 그 변호사 생활을 네. 하면서 이런 특이한 쟁점을 제기했을 때 아하.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받아들여지려면 적어도 1심, 2심을 지나서 대법원 가서 전원 합의체에서 네. 온 대법관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을 그 관례를 변경할 때는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거치는 게 우리 사법부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런 관례나 기준을 다 헝클어뜨리고 지금 1심 법원에서 이렇게 정말 몇십 년간 이어왔던 법리를 뒤집는 판단을 한다는 것은 네. 말도 안 되고 특히나 법문헌과 배치되는 그러니까요. 판결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의를 되려면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헌법재판소에 뭐 위헌 소송을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지. 네. 그 소수의 판사 한 명이 예. 그 판단할 문제는 전혀 중요한 아니라고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은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취지였다고 뭐 그냥 직위원 판사 그랬다고 믿어준다고 치더라도 그걸 받아하는 검찰이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돼?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면서 항고를 하는 게 맞는데 당연하죠. 그리고 본인들은 지침은 또 날로 계산해라고 대검에서도 모든 검찰청이 지금 지침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을 뒤집는 거고요. 네. 저는 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네. 지금 저희 댓글창에서도 빨리 심우정 사퇴 안 하는 모습 맞지 않느냐? 네. 빨리 탄핵하라 이런 말씀도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이걸 어떻게 지켜볼 수가 있느냐 계속. 저희도 지금 탄핵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제 의총 과정에서 뭐 논의가 됐다는 걸로 제가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 심우정이 잘못됐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은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 전체 공통된 의견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지금 시급한 곧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금 네. 하는 타이밍상 맞냐 아니면 그 이후에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냐 책임을 묻긴 물을 건데. 요런 이제 전략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 네. 우리가 심우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그런 논의 자체는 없고요. 근데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다 보니 우리 네. 좀 답답해 하시는 지지자분들도 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 조금 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아마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좀 민주당이 답답한 모습이 좀 비춰지긴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더 같이 분노해 주시고 계셔서 네. 우리가 그런 결국에는 뭐 전국적으로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이 심우정 총장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만행 국민들 볼 때는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상황을 보면 검찰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당연히. 검찰이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이렇게 순한 양처럼 굴었냐?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 수사를 보고 이화영 전 부지사 마찬가지고 네. 이재명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정말 잔혹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검찰이었죠. 무슨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이나 무슨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이런 게 전혀 무시됐었고 특히나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밀실에 조사하면서까지 무슨 조사한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예. 않으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나 그 정진상 실장이나 측근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검찰이 잔인하게 이제 와서는 피고인의 인권 운운하면서 뭐 헌법상 권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정말 가당치도 않은 소리고
그런 검찰이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장을 나가서까지 뭐 그렇죠. 출장 조사에서 휴대폰 반납하고 맞습니다. 그런 조사가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혀 있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만드는 네. 검찰이 그러니까 권력자들한테는 그 순한 양이 되고 그 권력이 없는 자들한테는 정말 냉혹하고 가혹한 그런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큰 실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의 이제 모습, 특히 이제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도 김성훈 차장에 대한 이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돌려보내고 네. 기각하고 반려하고 이거 3번이나 하고 오죽하면 서울고검 이 영장심의위에서 이거 구속영장 청구를 해라 이렇게까지 판단하겠습니까? 그 사례가 전례가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김성훈 차장에 대한 그 영장 기각은 아마 본인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확률이 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비화폰을 배부받아서 그 통화를 했다라는 지금 첩보도 많이 제보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석방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내란 사태에 깊이 개입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당연히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권력을 지금 쥐고 그 국정을 운영하던 최대 힘이 검찰 권력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없는 상태에서 계엄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자기네들의 지금 범죄를 덮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치지 않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서 지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지금 석방한 게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인멸, 보고 있습니다. 석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뭐 3개월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검찰의 내란 이게 일어났다고 봐도 좀 무방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 상황에 보면 거의 내란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죠. 지속을 검찰에서. 하고 있고 그 내란 수계 피고인을 풀어줬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검찰이 그러면 왜 구속 기소를 했냐? 기소를 왜 했냐? 그러니까 그때도 검사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걸 구속하니 만에 근데 심우정은 구속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해왔다는 것이고. 저는 검찰과 이 큰 거악의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검 회의를 개최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딱 그 지연된 시간만큼 지금 판사는 구속기간에서 딱 제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알고 한 번도 뭐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그 시간 계산을 변호인단이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검찰 동호회에서 지금 이 부분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문자 막 나오고 지금 그리고 소름 돋는 게 지기현 판사 재판부가 원래 3인 재판부지 않습니까? 그 배석 판사가 이 판결 직전에 2명이 바뀌었습니다. 판결 직전에 그 판사 2명이 교체가 됐고 이런 게 무슨 큰 흐름 속에서 지금 기득권 카르텔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도 하고 불안감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고 찾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도 많이 제보도 받고 있고 지금 아직 뭐 공식화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 전략을 짜고 그걸 수행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지금 카르텔이 작동하는 게 있다. 아닐까라는 의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제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심우정 총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가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국민들이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장 집중해야 되는 게 윤석열의 파면이니까요. 거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집중은 하고 있고 지금 뭐 이제는 검찰 개혁의 단계는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곧 이제 해체해야 될 수순에 이제 완전히 돌입한 것으로 보고요. 검찰에 지금 책임 있는 자들도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단계에서 뭐 저희가 많이 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면 끝까지 지금 기득권의 뿌리를 뽑고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제가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완 의원이 확약을 했고 국민들이 잊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아까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헌재 판단, 헌재 탄핵 선고 이게 언제 나올 거냐. 의원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3월 7일 얘기도 나왔었고 네. 3월 11일, 11일, 3월 14일까지 나왔죠. 14일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다 알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17일 혹은 18일이라고 아,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저희가 좀 현재 그 재판 연구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그 인맥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얘기를 네네. 들어보면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음.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우리가 예. 걱정하는 게 그 한 26일 이후 아니면 네. 뭐 다음 달 이렇게 넘어간다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는 게 거의 뭐 공통된 의견인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14일에 판결을 내릴 것을 좀 14일. 기대를 하는데 네. 그게 안 되더라면 한 17일이나 18일 정도에 판결을 네.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이 검사 3인과 감사원장 네. 탄핵 선고,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날짜가 14일, 다음 주 17일 비어 있고 18일은 뭐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변론을 한다라고 변론입니다. 하니까 네. 그 사이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네. 이런 많은 국민들의 바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17일 정도에 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의원님은 예상하고 17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주말을 또 이제 보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란성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 일단은 경찰에서도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때 탄핵 때 그 상황을 상정해가지고 네.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퀵 서비스나 이제 이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헌재로 들어올 수 있다는 첩보도 경찰이 뭐 지금 접수를 받아가지고 네.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맞아요. 주변에 있는 네. 거기 가정통신문도 지금 나오고 네, 있고 나오고 있고. 얼마 멀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음. 같이 광장에 나와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해야지 네. 저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해서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네. 같이 이제 똘똘 뭉쳐서 큰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상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 빠른 파면 결정만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맞습니다.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이 관련된 의혹들 이게 또 막 타오르다가 또 이제 윤석열 석방되면서 묻혀버린 게 있습니다. 삼부토건 문제. 네. 이 문제 의원님께서도 뭐 지난해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해주신 바가 네, 있어요. 네. 일단은 금감원에서 들여다본다고 하고 있는데 9월부터 들여다봤다는 건데 이제서야 뭐 이제 100억 정도 네, 뭔가 맞습니다. 이 이익을 얻은 것 같다. 근데 그 계좌 주인이 누구고 이건 또 아직 이제 모르겠다라는 건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건희의 의혹들. 거의 이제 점점점 네. 수면에 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차피 그 카톡방에서 지금 3부 체크하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지금 거의 다 뭐 연결 안 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최상병 사건부터 해서 김건희, 명태균, 지금 윤석열 뭐 그들의 대화 과정이나 이것을 보면 거의 네. 우리가 처음에 문제 제기하고 예상했던 게 확실한 게 아닌가 저희는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슈가 이슈를 덮는 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삼부토건도 있겠네요. 우리가 제대로 좀 이슈를 제기하려고 한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지금 석방이 돼버리고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지금 뭐 이슈가 묻혀는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대로 밝혀질 거라고 보고 저희가 그 부분 특검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 의혹들 도이치 사건도 그렇고 삼부토건도 그렇고 이게 뭔가 인물도 이종호가 들어가 있고 네. 삼부토건이 관련된 그 회장 일가와 이종호의 관계는 뭐 집사 역할도 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구치소 옮기는 문제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종호가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종호 뒤에 누가 있고 이종호와 연결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금감원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정부에서. 근데 이복현 예. 금감원장이 뭐 한동훈 손을 잡는다면 네. 일단 그 카드는 아마 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그들도 조사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카드를 우리가 빨리 그 또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그 조사한 내용을 들여다 본다면 어느 네. 정도
그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역시 그 이전부터 검찰이 다 자료를 들고 수집을 해놓은 그러니까요. 상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월부터. 이제서야 드러나는 네. 거지만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정 역시 검찰 손이나 아니면 금감원 손에 지금 들고는 있을 거다. 우리가 빨리 그 압박을 해서 예. 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뭐 댓글을 보니까 양송이 백개님께서 김건희한테 시선이 조금만 돌아가도 무슨 일이 터져서 시선 돌리기 수상합니다. 뭐 진짜 그렇네요. 삼부토건이 맞습니다. 막 네. 불타오르니까 석방이 나오질 않나.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네, 나왔죠. 봤더니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국토부 관리가 부실했다라는 감사 결과 그래서 7명 정도 뭐 징계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감사 통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을 국토부가 밝혀낸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분들이 왜 하필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부실하게 했을까요? 아.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 그 일을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징계받을 수 있고 잘못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내가 왜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점 당연히 변경되는 보이지 상황인데. 않는 손이 작용을 한 것이라는 네. 정황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뭐 국토부가 거기까지는 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야지. 어떻게 7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일순간에 모두 다 그냥 업무를 방기했다?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게 분명하다 생각하고 예. 그 부분도 국토부나 감사원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아하. 그 부분도 특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신기하네요. 김건희 의혹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또 시점이 되다 보니까 네. 마치 뭐 또 큰 일이 벌어져서 이걸 또 이슈를 덮어버린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도 아니 하고. 모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예. 그 3년의 기간 동안 이슈를 다 덮지 않았습니까? 뭐 이태원 참사 터지면 또 다른 참사가 터지고 또 뭐 최상병 사건 터지고 네. 김건희 주가 조작이 터지고 끝없이 아하. 이슈를 덮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참. 그래서 지금 역시 끝판왕은 김건희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가 뭐 김치찌개 먹었니, 뭐 성경을 읽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노이즈에 가려져 있는 게 바로 이 김건희다. 네. 이런 얘기. 그 명태균하고 대화를 봐도 네. 본인이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뭐 보내고 저기서 뭐 누구랑 인터뷰하고 이런 걸 본인이 스케줄을 다 짜고 명태균이랑 상의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아하. 윤석열 머리 위에 정점은 김건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윤석열이 내세워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책임 역시 김건희가 같이 지게 될 것이다. 네. 저희가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석방 때문에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충격적이라고 느껴지고 네.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헌재 파면도 순리대로 가고 또 그 이후에 윤석열 관련된 명태균 의혹도 윤석열 부부에 대한 의혹도 또 김건희 관련된 의혹도 하나하나 다 밝힐 수밖에 없다. 이걸 뭉개고 갈 수가 없죠.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검도 기다리고 있고. 당연히 뭉개고 갈 수가 없죠. 점점 이제 명태균 게이트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면 네. 지금 이 권력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거고 마침 삼부토건 결과도 나오고 마침 양평 고속도로 야. 결과도 나오고 예. 점점 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석방이 됨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김건희나 윤석열이 점점점 목이 조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불안하지만 결국은 전국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책임을 지는 그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국운이 남아 있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김건희 이 관련된 뭐 비하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뭐 인천 마약 사건 이런 의혹도 네, 지금 계속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하나하나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명태균 의혹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게이트 보니까 이 메시지 주고받은 것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태균 의혹이 또 내란의 트리거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명태균 이 의혹, 명태균의 입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작용이 될까? 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이 가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또 관련된 TF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나하나 이제 캐내서 녹취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의혹 지금 윤석열이 풀려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멈출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명태균 관련된 제보도 우리 당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명태균 그 사건의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재구속하게 될 가장 지금 근접한 시점에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공천 개입이나 예. 그런 국정농단 사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 개입만 보더라도 그것은 그 녹음 파일과 그 문자 메시지 몇 개만 가지고서도 당연히 구속될 사유가 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은 직접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가 드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대통령실을 예.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네. 뭐 여론조사를 돌리고 이런 수준만 가지고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목소리가 명확하게 나오고 뭐 윤상현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자료만 가지고서도 네. 구속영장을 칠 그 마음만 있으면 당연히 지금 구속될 상황이고요. 근데 예. 지금 그래도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빨리 조속한 파면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더 수월하게 재구속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특검이 8년을 구형했나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 그거보다 훨씬 더 그 사안인데 구속 안 하고 100이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거. 결국 그 전제는 윤석열 이제 파면 이후에 맞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파면의 시점이 언제가 될까? 또 이제 불면의 밤이기 때문에 윤석열 이제 풀려날 줄 의원님도 상상을 못 하셨잖아요, 사실은. 저도 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예. 사실은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습니다. 맨날 좀 힘들게 저도 막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리 가족들도 다 힘들어하고 네. 그렇지만 우리 또 정치인들이 특히나 우리 책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잠을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광장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같이 힘을 내서 네. 우리가 더 좀 세게 싸우고 강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잘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많이 국민들이 불안하시지만 저 역시도 조금 한 며칠까지 하루 이틀 정도는 많이 불안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더 좀 같이 의원들끼리 똘똘 뭉치고 또 국민들의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듣고 하다 보니까 더 힘이 나고 우리가 이게 오히려 어제 김민석 의원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석방이 없었더라면 아. 정말 우리 내부에서 무슨 어떤 의원이 어떻고 저 의원이 어떻고 또 패를 가르고 뭐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고 이런 목소리만 더 시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네요. 오히려 윤석열이 석방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더 단합되고 우리 네. 국민들이 더 단합되고 민주주의의 이 소중한 가치를 더 알 수 있게 되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힘을 내서 예. 꼭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켜서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파면시켜서 윤석열 파면시켜서. 네, 네.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서 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민주당 또 다른 네. 뭐 야당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단식하고 민주당도 단식하고 삭발까지 하고 있는 이 하나로 이제 뭉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 길에 함께하고 있다. 뭐 좋게 해석하면 그렇지만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네. 조마조마한 사실이지만 제가 예. 12월 3일에 우리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새벽에. 그 의결을 했을 때 과연 윤석열이 그것을 공포를 할까? 법에는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포를 해야 해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과연 공포를 할까? 근데 네. 공포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200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국민들의 그 염원과 힘으로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역시 우리가 석방이라는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네. 국민들의 그 힘을 내고 우리가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가 원하는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그 결정을 네.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네. 우리가 그런 좌절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네. 마지막 깔딱고개, 마지막 그 암벽이 눈앞에 있는데요. 우리가 네.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우리 그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믿고 서로 의지하고 연대하면서 네. 이 힘든 고비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내야 될 것 같고, 자 의원님이 좀 판넬 하나 가져오셨는데 이게 뭔가요? 좀 네. 후원을 부탁하려고 이렇게 후원. 왔습니다. 네. 요즘 이 국회의원들 저희 이제 모시게 되면은 후원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네. 왜냐하면 이게 또 후원이 잘 되고 네. 힘을 모아주셔야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맞습니다. 할 수 지금 있는. 민주파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실무적으로 정말 일도 많고 많은 사람들도 좀 데리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많은 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이 좀 힘을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서 네. 내란 수계가 우리 활동하지 못하고 가짜 뉴스랑 허위 사실이 지금 그나마 요즘 많이 줄었다라고 네. 칭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민주파출소 여러 가지 제보가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고 청년 정치 옆에는 이제 누군가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게 또. 청년 미래 연석회의 우리 예. 발대식을 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같이 오셔서 네, 우리 청년들의 상징이 뭘까라고 해서 같이 온 위원들이 하나하나씩 아이템을 든 겁니다. 네. 옆에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저게 아령입니다. 아령. 우리 아령. 청년들이 운동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네. 그리고 박찬대 의원님의 이어폰과 응원봉. 응원봉이 청년들의 또 상징이라고 저기 착용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때 저희가 이벤트로 그렇게 찍은 사진인데 잘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네, 웹자부에 하나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청년 정치, 청년이 직접 만드는 변화, 더 나은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민주당 청년 미래 연석 회의 의장도 하고 맞습니다. 계시고. 사진을 보니까 좀 네. 청년 관련된 저희도 이슈도 준비한 게 많고 우리가 어떻게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꾸려야 되나 이런 토론과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네. 윤석열의 그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이제 강조할 수 없다는 게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시점이고. 근데 비단 저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민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많은 산업 군들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중단되고 지금 뭐 윤석열 석방으로 모든 국민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은 빠른 파면밖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파면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다 이제 올스톱 돼 있고 네, 맞습니다. 중요한 시급한 얘기, 청년 문제도 그렇고 청년 정치도 우리가 다뤄보고 맞습니다. 어느 뭐 한쪽에 지금 전유물처럼 돼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강연도 듣고 많이 토론됐는데 2030 남성들이 전혀 보수가 아닙니다. 전혀 보수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세대의 남성들보다 네. 더 진보적이고 더 인권적인 가치를 그렇게 더 강조하는 집단이 2030 남성입니다. 다른 남성 나이대 남성에 비교해서요. 근데 그런 부분이 다 그냥 무시되고 그냥 2030 남성이 보수화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일부 현상만 가지고서 네. 이준석 그 현상 조금만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 2030 남성들을 매도하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네. 많이 지금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계엄과 석방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단됐다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파면 이후에 본격적인 이 논의 과정 또 다음에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는 거네요, 지금. 네, 저희 민주파출소에도 예. 그 전에도 좀 간단한 제보들은 들어왔었는데 좀 심각한 제보가 아마 충격적입니다. 제가 그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거 너무, 너무 걱정되네요. 네, 극단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네. 저희가 당연히 제일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보호하고 특히나 한번 그런 테러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네. 전이에요.
저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정말 물리적인 그 공격, 네. 서부지법 폭동도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 폭동도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이 정말 그렇게 네. 뭐 노력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신변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히 경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신변보호 요청 검토 중이라고는 속보에 떴는데 당 차원에서 이거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하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잘 이제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뉴스 속보가 이게 뜨면은 깜짝깜짝 놀라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제보까지 들어와 있다. 저희가 잘 예.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나마 근데 민주파출소가 이렇게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저런 이제 극단적인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게 뭐 누군가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퍼지고 서로 간에 주입을 시키고 하다 보면 더 이게 극단적인 생각이 커질 텐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 사전에 조기에 차단한다면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더 극단으로 치닫는 부분은 막아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파출소장님 또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민주당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자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뭐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런데 이게 파면이 기각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없고요. 예. 죽을 때까지 단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네. 생명이 보장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엄을 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엄이 아니라 그냥 내란과 폭동을 바로 일으켜버릴 수도 있다. 네. 제2의 광주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킬링필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관들 역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사법부에서 몇십 년 동안 그 재판을 해오던 분들이고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네. 또 그런 부분이 다 검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보수화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지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그 윤석열에 대해를 풀어주고 기각하는 그런 네. 결정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강하게 좀 어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너무나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광주 이제 민주화 운동 당시 있었던 그런 네. 일까지 벌어질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파면 꼭 우리가 이뤄내고 다음에는 저희 청년 정치에 대해서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과 함께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뭐 소액이지만은 후원을 보냈습니다. 이런 댓글을 다시는 김태수님의 네. 댓글도 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열심히 네. 하고 있고 열심히 네. 해달라 이런 또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가시기 네. 전에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계엄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탄핵 가결을 시키고 하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그 힘과 국민들의 그 염원이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의 파면 결정 역시 뭐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하겠지, 뭐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헌법재판소도 최선의 노력을 아마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의 그 염원과 그 힘이 그 헌법재판소에 전달이 되고 그 목소리가 전달이 되어야만이 진정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내주시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